오늘은 장마 기간에 우선적으로 어떤 비료를 어떻게 주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 장마 때 방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농업기술센터 고추교육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서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고추꽃이 떨어지고 작은 고추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추밭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추밭 한번 보세요. 자, 손바닥 위에 올라옵니다. 전부 다. 자, 완전히 대과입니다. 대과. 자, 끝마름병, 무름병, 탄저, 담배나방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끝마름병이나 탄저, 무름병, 장마 기간에는 여러분 무름병약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추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일단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추밭 이거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이렇게 대가 주렁주렁 달리니까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장마 때는 우선적으로 줘야 하는 비료가 있는데요, 질소 성분 주시면 안 됩니다. 가리, 인산, 칼슘, 마그네슘 위주로 주셔야 되는데, 장마 때는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장마 때 잔뿌리 세근이 물에 계속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 때 연면시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밑에 뿌리는 건 있죠. 1차, 2차, 3차. 이거는 고추 심고 20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관주해 놓으신 분들은 그냥 물비로 넣고 칼슘제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추 영상 한 번씩 올리면은 무슨 비료 줘야 됩니까? 약은 어떻게 칩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텃밭 조금 하시는 분들은 21-17-17 복합비료 그거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조금 농사를 더 잘 지어 보겠다 하시면은 칼슘제 섞이는 비료를 주세요. 추비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마 때 뿌리로 주는 거 말고 위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면시비를. 지금 장마가 심한 곳은 뿌리로 흡수를 못 합니다. 왜? 잔뿌리 세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로 약치는 거예요. 위로. 영양제도 칼슘제도 위로 주는 거예요. 칼슘은 고추를 심으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면은 초기하고 중후반까지가 제일 많이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예요. 이때 칼슘을 공급을 안 하면 끝마름병이 생기는 거예요. 칼슘제는 그러면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냐? 저희 동네도 보면 동네 동생 밭에 가면 끝마름병 많아요. 그러니까 칼슘제 안 주나? 이러니까 칼슘제 줘도 이렇습니다. 그러거든요. 칼슘제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물에 잘 녹아야 됩니다. 그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비를 줘놓으면은 작은 수분에도 싹 녹아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연면시비 하는 거 이런 거 관조하는 거는 흡수 이동이 잘 돼야 됩니다. 칼슘이 흡수 이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칼슘제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칼슘10, 붕소1, 칼슘에 붕소가 들어있어야 이 고추잎 뒤에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 이 기공이 붕소가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새가 여러분 입이 작은 새하고 입이 큰 새하고 한꺼번에 누가 많이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입이 커야 많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소가 들어가 버리면은 기공이 커져 가지고 칼슘이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이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칼슘 만드는 회사에서 흡수 이동이 잘 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연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킬레이터 처리를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 현미가 몸에 좋잖아요. 근데 현미를 먹으니까 아이고 연세 드시고 어린이들은 소화가 안 좋은 분들은 이거 소화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리가 얼마나 좋아요. 당뇨 있는 분들 귀리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먹어보니까 이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미를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현미밥을 지었다.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미나 귀리를 싹 볶아가지고 갈았다. 미숫가루처럼 해가지고 먹었다. 흡수 이동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칼슘 연구하는 회사에서도 칼슘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붕소만 넣는 것이 아니고 킬레이터 처리를 해버립니다. 흡수 이동이 더 잘 되게.
그래서 칼슘제 여러분 저는 절대 아무거나 안 씁니다. 똑같은 돈 주고 여러분 흡수 이동이 더 잘 되고 혼용까지 되는 걸 봅니다. 저는 이게 붕소가 들어갔나, 이 킬레이터 처리가 됐나, 약칠 때 혼용할 수 있나. 밭이 적은 분들은 뭐 칼슘제 단독으로 치고 또 약칠 때 또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처럼 대규모로 농사 지으면은 그걸 못합니다. 한꺼번에 다 때려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혼용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전이 생기고 이 잘 혼용이 안 되면 이 뿌려도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혼용되나, 칼슘만 있지 않고 붕소가 들었느냐, 킬레이터 처리가 됐느냐, 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추 영상에 보면은 제가 약 치는 거 쭉 나옵니다. 장마 기간에는 이런 걸, 이 약을 저는 칩니다. 거기 보면 칼슘제가 나와요. 저는 꼭 그 칼슘제를 사용을 합니다. 더샘 페스트칼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팝니다. 제가 찾아가 제품 보기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고추는 이렇습니다. 고추를 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해충이 진딧물이에요. 그 다음 꽃이 피면은 총체벌레가 나타나요. 그럼 총체벌레 약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꽃이 피고 나면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때부터는 담배나방, 탄저, 칼슘 무조건 때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장마다 이러면은 물음병까지 넣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고추 영상에 이렇게 올렸더니 댓글에 담배나방 잘 안 죽어요. 그 담배나방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같은 담배나방 죽이는 농약도 전부 다 번호가 틀려요. 라벨에 보면 살충제는 라벨에 1, 2, 3 순으로 써놨어요. 살균제는 가나다 순으로 써놨습니다. 제초제는 ABC 순으로 써놨습니다. 1, 2, 3 가나다 순, 이게 뭐냐 하면은 작용 기작 번호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담배나방 한 약만 계속 치면 요것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저항성이 생겨가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번은 1번 치고 한 번은 2번 치고 한 번은 3번 치고 요렇게 쳐야 요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농약방에서 라벨 1, 2, 3 가나다 ABC 이거 있는 거 제가 촬영해 놨는 게 있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약이 엄청 많은데 모든 농약에는 라벨에 작용 기작 번호가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거 살충제인데 고추에 담배나방 전부 다 잡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데서 플러스 손 위에 보시면 고추 담배나방 써놨죠. 요 데서 플러스. 자, 요거는 보면은 바로확. 제 손 위에 보시면 고추에 담배나방 써놨죠. 바로확. 자, 요거는 호모란. 여기도 보니까 고추에 담배나방 진딧물 써놨죠. 자, 이 살충제 3개가 전부 다 담배나방과 관련되는데 작용 기작이 틀려요. 여기 보면은 살충제는 1, 2, 3으로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4A 플러스 15 해놨죠. 여기는 보면은 라벨에 3A 플러스 18. 여기는 보니까 3A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작용 기작이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담배나방이 있다고 요거 한 종류만 계속 치면 내성이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가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요거 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치고 요렇게 돌아가며 치면은 담배나방이 저항성이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는 1, 2, 3으로 나오고 살균제는 가나다 순으로 나오고 제초제는 ABC 순으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편에가 전부 다 살균제인데 살균제 라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균제는 라벨에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2 플러스 다 2. 자, 이쪽 거는 카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초제는 ABC로 해놨어요. 제초제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살충제, 살균제만 넣어놓은 것이고 제초제는 옆에 있어요. 자, 여기가 제초제인데 보면은 ABC로 해놨습니다. 라벨에. 라벨 꼭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선택성 제초제 H10 이래놨죠. H10.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라벨에. 이 바스타인데 바스타는
영어로 뭐 되는지 보세요. H10대 있죠. 그래서 제초제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여러분들 담배 나방 예를 방금 들었지만은 담배 나방에 보면 전부 다 번호가 틀려요. 번호가. 그런데 전부 다 죽는 것은 담배 나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교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1번, 한 번은 2번, 한 번은 3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야 벌레들이 약에 대한 저항성을 줄이고 내성 안생기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나방은 여러분 아침이나 낮에 이렇게 약 치면 잘 안 죽습니다. 담배 나방은 저녁에 지금 이제 해질 무렵이 있거든요. 저녁부터 요것들이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에 담배 나방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담배 나방 걸린 고추를 일단 따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은 저녁 때 치셔야 됩니다. 고추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약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이 담배 나방이 저녁 때 제일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약을 쳐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탄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탄저는 비 안 오면 여러분 탄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절대 탄저 안 걸려요. 빗물 99%인데 비 오기 전후에 쳐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 쳐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농업기술센터 고추 교육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비 오고 난 후에 약을 쳤어요. 탄저도 넣고 칼슘도 넣고 담배 나방도 넣고 이렇게 물음병도 넣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연구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 오기 전에 치고 비 온 후에 치고 여기 제일 좋지만은 그러나 비 오기 전이나 비 오기 후에 하나만 골라라 이러면은 비 오기 전에 치는 것이 5배 이익이다. 그 말을 들었죠. 그 말 듣고 내 충격받았어요. 왜? 저는 비 오고 난 뒤에 맨날 약 치거든요. 고추뿐만 아니라 저희들 과수원도 있습니다. 과수원에도 그 제초제 전 영상 들어가 보세요. 그 과수원에도 비 오고 난 후에 탄저약 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야, 왜 그러냐, 분석을 하니까 그 연구원 선생님들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 탄저 같으면은 비 오기 전에 전착제를 넣어가지고 싹 쳐버리면은 요게 딱 도포가 되잖아요, 약이. 그러면 비가 2, 3일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방음막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2, 3일 동안 계속 비 오고 난 후에 약을 치면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비 오기 전이나 비 오기 후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쳐야 되면은 비 오기 전에 쳐야 된다. 그래가 저도 비 오기 전에 그냥 뭐 잠시 비 오고 하루 정도 비 올 때는 신경 안 쓰지만 이틀, 3일, 4일 연속으로 비 온다. 날씨 딱 보고 그러면은 비 오기 전에 싹 쳐보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딱 쳐놔도 2, 3일 계속 비 오고 나면 불안해요. 그러면은 비 끝나고 한 번 더 쳐줍니다. 아까 우리 고추밥 봤지만 탄저, 끝마름병, 담배나방, 물온병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을 치기 때문에. 탄저는 보통 예방은 보살균제로 이렇게 예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저가 걸리시면은 침투 이행성 치료제로 살포를 하세요. 그리고 보통 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하세요 이러거든요. 저 교육 가면은. 그런데 보통 일반 농가는 7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에는 더 단축 시기가 4일에 한 번 그렇게 살포를 합니다. 교후 살포해야 됩니다. 교도교도로 약병 바꿔가지고. 제 지난 고추 영상에 응애에 대해서 댓글 달린 분을 봤는데, 아, 응애가 이거 보니까 이거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 응애를 죽여요? 이러는데, 응애 약도 여러분, 일반 응애 살충제가 있지만은, 응애 전용 약이 있어요. 응애만 전문적으로 죽이는 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것을 5일 간격으로 3번 이상 연속 살포해버리면 응애가 해결이 됩니다. 그 농약만 가가지고 응애 전문적으로 응애만 죽이는 응애 전용약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꽃이 떨어지고 작은 고추가 떨어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꽃이 떨어진다 이거는 낙화거든요. 그 다음 작은 열매 고추가 달렸다가 똑 떨어져 버리는 거는 낙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이 뭐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토양이 건조해도 그렇습니다. 물 안 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장마인데 뭐 물 만화가 다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유는 고온일 때도 그래요. 고온일 때도 고추는 15도에서 30도 정도 되면 요거 제일 잘 자랍니다. 온도가. 근데 15도 이하로 내려가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생리 장애가 옵니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얘들이 냉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추 심을 때 절대 여러분 일찍 심지 마세요. 그거 뭐 그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30도 넘어가면은 수정 장애가 생겨요. 그 꽃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수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영양이 부족해도 꽃이 떨어지고 작은 고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마 때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상해 있으면은 영양을 못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면 시비 하잖아요. 아미노산, 칼슘제 섞어 주든지 이 연면 시비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꽃도 덜 떨어지고 달린 것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이 연면 시비를 영향을 주면은. 그리고 한 나무에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 또 이 꽃이 떨어집니다. 감도 그래요. 감나무 있는 분들 요즘 감 뚝뚝 떨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양 부족해도 감이 떨어집니다. 어미가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햇빛을 적게 받아도 떨어지지만 그거는 전지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영양 부족입니다. 얘들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식이 많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고농도 약제 살포를 하면 떨어져요. 제가 항상 약 칠 때 전착제 넣으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제초제를 치나 약을 치나 정량을 안 놓고 1.5배 심지어 2배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해가 오는 거예요. 약 정량을 지키세요. 정량을 지키고 전착제를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착제가 뭡니까? 전, 펼전, 착, 붙을착, 제, 약제제. 약이 요래 싹 퍼져가지고 딱 붙어붙는다 그 말 아닙니까? 전착제가. 그러니까 약효가 요렇게 딱 붙어붙는데 침투 이행성 전착제를 딱 사용을 하면은 고추와 고추잎에 침투까지 얘가 딱 붙어붙는 거예요. 약이, 약효과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착제는 안 넣고 맨날 약을 1.5배 더 넣고 이렇게 막 뿌리뿌리는 약해를 입으니까 고추꽃이 떨어지고 고추가 낙과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그 대책은 가무면은 뭐 물 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영양을 주세요. 영양. 장마 기간에 우리 밭고추는 뿌리가 많이 상했다 싶으면은 관조하시는 분들은 뿌리 밝은제 같이 넣어가 주세요. 뿌리 밝은제 넣어주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 하세요. 칼슘제 싹 하고 영양제 넣어가지고 아미노산 딱 넣어가지고 연면 시비 하세요. 그러면은 뿌리로 못 먹으면 위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정량으로 넣고. 오늘은 장마철에 어떻게 고추밭을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고추 심어 놓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